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이맘때쯤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스닥, IT주, 가상자산 모두 호황기를 맞이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상당히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대량 해고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크립토 업계도 지금 상당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작년에 어떤 호황기가 무색할 만큼 이 겨울이 좀 장기전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괜찮아지려 싶으면 새로운 일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서 뭐 빅테크 쪽이나 크립토 쪽이나 만만치 않은 이러한 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23년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각 분야 전문가의 시선을 시장 해석을 직접 만나보는 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11월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력 감축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메타는 만여 명 이상을 해고를 했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던 트위터도 직원 전체의 절반을 해고를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실적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3,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빅테크의 실적 쇼크. 자, 어느 정도길래 지금 쇼크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네, 빅테크 3, 4분기 실적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닷컴 버블 시작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나치게 과장해서 이제 반응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죠.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경제가 어려운 즉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는 광고 매출을 줄입니다.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알파벳 즉 구글이 갖고 있는 이 검색 광고라든지 또는 유튜브 광고가 이번에 매출이 유튜브 이래 가장 처음으로 줄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이렇게 했고요. 또 메타는 지금 계속해서 광고 매출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기업들이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의 실적을 이끌고 있었던 광고 매출이라든지 클라우드 시장의 매출이라는 것들이 주춤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바로 MS,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음에 아마존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뭐 애플이 좀 선방했다.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마찬가지로 경기 외부적인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원인, 거시경제적인 지표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효과가 끝나갔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과잉 지출했던 IT의 어떤 예산들 부분들을 기업들이나 개인 소비자 부분들이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다든지 또 뭐 일부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 R&D 같은 것도 좀 줄여라 좀 이러한 혹한을 날 수 있는 준비를 빨리 좀 해라 뭐 이런 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코비드-19, 코로나19 때 풀렸던 이 유동성 때문에 상당히 그걸 IT 기업들이 흡수를 했었는데 이제 강달러,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 유럽으로 보면은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그 귀퉁머리 어딘가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유럽의 하나의 본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 나라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느끼는 것처럼 예. 바로 옆집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 기업이 무슨 파티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많은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언론에서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해요. 네. 그럼 기업이 되게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을 못 하는 거거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50주년인데 우리 100주년인데 우리 여름 페스티벌 하고 싶은데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도 차분해지는 거죠. 지금 카타 지금 월드컵 시작합니다만 그 월드컵에 대해서도 보이콧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카타 같은 독재 국가에다가 여성권 무시하고 호모섹수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침참한 분위기, 그러니까 어두운 분위기가 유럽 전체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걸 개별 기업으로 보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요맘때죠. 애플이 대단히 희한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ATT라고 해서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서드파티 쿠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용자 데이터 보호에 강한 정책을 실현을 하죠. 네.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있냐면 올해 1월 말에 있었던 메타의 어닝콜에서 CFO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올해 연도에 애플의 이 정책 때문에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냥 작은 손실이 아니라 100억 달러의 손실인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123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정책 하나로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지금 치솟고 있는 광고 매출의 메타 것을 잠식하고 있는 즉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을 잠식하고 있는 틱톡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틱톡이 인기가 없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제꼈고 유튜브에 육박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를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에서도 정말 파죽지세로 틱톡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틱톡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광고 매출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 정도 올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 성장하니까 광고 지출을 늘려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진 광고 머니에서 광고 버젯에서 예산에서 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던 광고를 갖다가 우리 틱톡으로 좀 옮겨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매출이 메타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것은 저커버역이 예상하지 못했던 즉 거시경제에 의해서 소비 감축에 의해서 기업들이 광고 매출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일지 그리고 틱톡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지 애플이 이렇게 견고하게 진짜 이 정책을 유지할지 이런 부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메타가 작년과 올해 6월 달까지 썼던 메타버스형 예산이 150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1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5 정도, 한 20조입니다. 20조를 일개 기업이 1년 반 만에 특정 정책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좋게 보면 용기고 도전 정신이고 도박일 수도 있네요. 뭐 이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뉴트럴하게 평가하면 도박인 거고 나쁘게 표현한 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메타가 2025년까지 쓰겠다고 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예산이 70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수한 그 돈이 10억 달러예요. 그리고 애플이 물론 17년 전입니다만 아이폰을 개발할 때 썼던 돈이 34억 달러. 그리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240억 달러. 그런데 그걸 다 합쳐도 크네요. 그렇죠. 메타버스가 단독적으로 메타가 메타버스에 투자하겠다는 25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700억 달러. 이건 뭐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벌어둔 돈 다 여기다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페이스북밖에 없지 않나요? 없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페이스북 같은 경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즈니스 구조, 그러니까 매출 구조로 보면은 광고 회사죠. 98%가 넘는 것이 광고 매출이거든요. 근데 광고의 이 프로핏 레이트가 순이익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그러니까 즉 천문학적인 떼돈을 벌면서 누적시켜 왔고 이걸 가지고 가다 보니 자꾸 지금 애플이 정책 바뀌니까 우리가 1년에 매출 100억 달러를 손해봐?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없어. 애플이 지배하는 세상,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갈 거야. 그걸 사람들이 뭐라 부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메타버스라 부를게. 이름도 메타로 바꿔. 이렇게 실제로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제가 보기엔 평가할 거예요. 정말 여기서 성공한다라면 정말 이거는 스티브 잡스보다도 뛰어났던 결정을 했던 정말 훌륭한 기업가로서 저커버역을 기억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라면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큰 돈을 버닝하면서 실패한 그러한
그러니까 되게 중간 평가는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성공이냐 실패냐를 놓고 있고 지금 메타는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물론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반 상장한 기업에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저커베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때문에 그래요. 저커베어는 주식은 적어도 투표권은 사실은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리 저커베어의 주식이 적어도 저커베어의 어떠한 결정을 반대할 수 있는 베토를 놓을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애플이 스티브 잡스를 쫓아냈던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커베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사임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결정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메타가 지금 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큰 지각 변동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메타 같은 건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흔히 말하는 빅테크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택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았던 것이 이게 영원한 승자가 있을 수가 없고 이 광고로 이제 독식해오던 시장에서 요즘에 이제 뭐 크립토들이 각광받는 이유도 결국에는 데이터 주권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시 되면서 사실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그 레비뉴 창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한 오큘러스를 인수했던 그 시점부터 저커버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을까요? 그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즉 가장 크게는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애플과 안드로이드가 OS를 만든 사람들이 주인이거든요. OS를 그렇죠. 정책 바꾸면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머징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타겟팅 광고를 하는 이 메타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이 뒤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이제 보도했던 거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애플의 임원진들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을 받는 것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왓츠앱인데 그걸 위해서 자기네 서버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근데 무료 어플인데요. 네, 근데 무료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안도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데 자기네가 가져가는 돈은 제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서버 비용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앱 결제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 자 우리 광고 매출도 우리랑 관계된 거니 너네 광고 매출의 30%를 우리에게 줘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좀 어거지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애플이. 그랬더니 저커버그가 무진장 화를 냈다 그래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XX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광고 매출해가지고 벌어둔 돈을 달라 그러는데 애플 입장에서도 서버 비용도 많이 나가고 정말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뭔가 프리라이딩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해서 저커버그가 생각한 거죠.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이제 애플이 메타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죠. 사실은 메타버스가 무엇이냐고 전문가 30명에게 물어보거나 60명에게 물어보면 저는 장담하는데 30개의 다른 답과 60개의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즉 아바타의 세상인 거고 VR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VR이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보다 큰 시장이냐. 지금 전문가들 정도에서 얘기 나온 건 끼케야 PC 시장이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우리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 VR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사이즈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주로 기업에서 이번에 MS에서 팀스라든지 이런 MS의 이제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가 만드는 이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먼저 쓰겠구나. 비싼 기계를 처음에 PC도 퍼스널 컴퓨팅이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산 게 아니라 다 기업에서 먼저 샀고 기업에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게 좋은 거 나도 한번 집에서 갖고 싶은데 언제쯤 사지? 어머 보너스 주네? 이 보너스로 집에다 하나 갖다 놔봐야지. 애들이 막 쓰고. 정말 기억나요. 정말 오래된 시절이지만 저희 형이 개발자인데요. 486 컴퓨터 사겠다고 저희 아버지 막 설득해가지고 집에다 컴퓨터 샀는데 그 당시 돈으로 400만 원이에요. 486 컴퓨터. 그러니까 정말로 PC라는 건 비쌌고 그 당시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고 지금 VR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항상 내려가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라면 지금 VR 기기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것의 수용성을 기업에서 먼저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될 것들은 항상 우리가 하이테크 하이엔드 어떤 기기들 볼 때 애플이 아이폰 만들거나 할 때 제일 좋은 건 멀티태스킹 된다는 거거든요. 애플 워치 보다가
상사랑 얘기하다 애플워치 볼 수 있고요. 데이트하다가도 애플워치 볼 수 있고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네. 전 조카랑 밥 먹으면 제가 조카랑 밥 먹는 건지 조카 여자친구랑 조카가 밥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카는 저기 스마트폰으로 카톡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점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다음에 노트북 오고 PC 오면서 줌하면서도 사람들이 줌 왜 좋아합니까? 집에서 줌하면서도 딴 거 할 수 있거든요. 예. 아이패드로 뭘 한다든지. 예. 근데 점점 몰입감이 강해지는 VR 오면은 요거만 해야만 합니다. 요거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사람들하고 줌으로 회의하는 걸 좋아하지 VR로 회의하는 거 왜 VR만 해야 되니까. 이 시장 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크기 사이즈가 초기 이니셜 마켓이 대단히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700억 달러를 쓰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전기차가 되게 테슬라도 앨런 머스크도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지만 자동차라는 거대한 PC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내가 대체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목표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메타버스의 목표 시장이 작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메타의 결정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지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점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광고 수익이 줄다 보니까 다른 시장을 좀 찾아 나서게 됐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억 달러를 쓰면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가게 됐다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애플의 정책 변경도 있었고요. 여기 이제 구글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글의 매출의 대부분은 구글도 사실은 광고 회사죠. 약 10%를 지금 클라우드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 구글도 클라우드 3위 업자입니다. 지금 이제 AWS와 아마존의 2위의 MS의 애주어와 3위의 구글의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커질 시장에서 구글은 정말 오래간만에 매출 구조를 찾은 거예요. 그 전에는 구글 또한 90몇 %가 광고 수익에서 하다가 지금 80%로 줄어들었거든요. 문제는 이 구글 또한 위험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이 80% 중에서 대부분이 검색 광고고 나머지가 한 60%가 넘게가 검색 광고고 나머지가 유튜브 광고거든요. 그런데 이 검색 광고가 위협에 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 분들 이제 쿠팡이 이제 전형적인 아마존의 카피캣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쿠팡이 하고 있는 것 아마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류 시스템 저는 거의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카피캣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창의적인 것은 항상 카피에서 시작된다고 본다고 했을 때 쿠팡의 전략이 나쁘지 않은데요. 자, 1년에 그러니까 쿠팡의 와우의 문제는 월별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월 이번 달에 좀 쓰다가 그만둘 수가 있죠. 아마존의 이 똑같은 것이 프라임이죠. 이건 연단위 결제거든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을 쓰게 되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넷플릭스가 가장 큰 OTT라고 생각하는데 넷플릭스보다는 작지만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확실하게 큰 전 세계 OTT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보다 구독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볼 수가 있고 아마존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멜론 같은. 뭐 정말 많은 가지를 번들링으로 해줘요. 번들링도 할 수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룰을 통해 가지고 한 달에 5번은 음식 배달도 5번은 무료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번들링 상품이 좋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갖게 되냐면 어차피 아마존에 살 거니까 사람들이 검색도 어디서 하냐면 아마존에서 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아마존이 도미넌스, 지배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검색도 어디 가냐면 프로덕트 서치라고 하죠. 내가 A라는 제품을 살 거야, 노트북을 살 거야, 자전거를 살 거야, 화장품을 살 거야. 그러면 구글 가서 네이버 가서 검색하던 걸 아마존 가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존의 폭발적으로 리테일 미디어라고 하는데 광고 매출이 늘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도 강화될 것은 뭐냐면 리테일 미디어라고 하는 이커머스에서의 미디어적이라는 것은 광고 미디어예요. 광고 매출이 폭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구글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진화하게 되면 구글은 프로덕트 서치 부분에서 지배력을 뺏기면서 흔히 말하는 검색 광고 부분이 뺏기고 있다는 거고 얼마 전에 구글 부회장이 직접 인정을 한 거예요. 요즘 10대들하고 20대 중반까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가 구글에서 검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뭔가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솔직히 말하면 아재들이나 하는 거죠. 요즘 10대들한테 네이버에서 검색해? 거의 사람 치고 못 봤습니다. 10대들이 주로 검색하는 건 유튜브에서는 검색을 하겠죠. 유튜브 검색 아재들도 요즘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 어디서 하냐? 인스타그램하고 틱톡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젠지 세대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약 40%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동네 맛집 하면은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되게 구조성을 갖는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구조성 속에서 그 인링크가 많은 이런 데가 또 광고도 섞인 데가 이제 상위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A라는 중국집은 영원한 맛집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댓글하고 좋게 하니까 관리만 잘하면
근데 10대들은 지금 막 든 한 달 전에 개업한 곳을 찾고 싶은 거지. 엄마 아빠가 맛집으로 생각하고 나도 한 3번은 끌려가서 먹은 그 집 가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뜨고 있는 라이징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들 이런 거 찾는 데는 지금의 검색 구조가 좋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소셜한 친구들이 발견해가지고 막 친구들이 라이크 붙이고 막 있는 거 여기에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의 검색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즉 젠지들의 검색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 구글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고 그리고 리테일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이커머스로 지금 광고주들이 생각한 거예요. 검색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으니까 광고 효과가 좋았어요. 그 자전거를 사려고 해? 자전거에 내 광고를 위치시켜. 자, 그 다음에 클릭해가지고 어차피 어디로 가야 되냐? 아마존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럴 바에 차라리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전거도 검색하니 그 밑에 광고를 하는 것이 컨버전 단계를 전환 단계를 한 단계 줄이는 거거든요.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테일 미디어는 대단히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구글 또한 위태로 올라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제가 보기에는 빠른 속도로 유튜브에서의 어떠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구글이 틱톡에게 밀리기 시작하니까 쇼츠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쇼폼을 한 거 잘한 거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빨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구글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각화를 하고 있네요. 네네. 어느 정도는 다각화를 하고 있고 메타는 될지 안 될지 안 되는 모르는 거에 몰빵하고 있는 거고요. 완전히 전환해서. 뭐 사실 구글에도 쇼핑 광고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쇼핑해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도 이제 쇼핑 기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50% 이상 1년간 빠진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애플을 생각하면 이 하락장 속에서도 하나를 굳이 사야 한다면 애플을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전문가들한테도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한테 세이프 헤븐이다. 그러니까 즉 안전한 항구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애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애플이 어려움이 내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애플은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 애플의 매출이 한 3,660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애플이 2026년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팀 쿡에 의하면은 그것이 6천억 달러 정도고요. 2030년까지 처음으로 1조 달러 매출을 목표로 세우고 있어요. 2배와 3배인데요. 네, 그래서 팀 쿡이 내가 1조 달러가 만들어질 때 내가 물러나겠다 그랬어요. 과연 애플이 1조 달러라는 그러니까 즉 2021년인가 2020년인 것 같아요. 1조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즉 시총을 1조 달러 만들었죠. 그리고 2조 달러 만들었고 3조 달러까지 만들었어요. 시총을. 그런데 시총을 3조 달러까지 만들었을 때 매출이 3천억 정도 달러인데 10배 정도 한 거죠. 만약에 애플이 1조 달러의 매출을 만든다라면 시총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이겠죠. 네. 그럼 과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은 애플이 무엇으로 1조를 만들 것이냐. 아이폰을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팔아서 아이폰을 팔다 보면 1조 달러의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올해 8월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미국 법무부에서 엔티트러스트, 그러니까 반독점 조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50% 넘으면은 바로 손해를 봅니다. 반독점 조사 들어와서 너희들 보니까 사파리에다가 구글 검색을 갖다 고정으로 했네. 이거 하지 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결정은 거의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50%를 유지하는 이상 과거에 MS가 그 윈도우즈 팔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어 팔기 했던 것처럼 너네 지금 구글 끼어 팔기 하고 있는 거야. 왜? 구글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습니다. 올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180억 달러예요. 가만히 앉아서 사파리에다가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을 했더니 애플은 1년에 180억 달러를 벌어요. 우리나라 돈은 20조가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자, 이것이 시장 점유율 50%로 차라리 49%로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49%로 가는 게 낫습니다. 즉 그건 뭐냐면 거꾸로 애플이 아이폰만으로 세상을 점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애플이 어떤 걸로 세상을 점령할 것인가? 먹거리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애플이 보면 요즘은 애플은 물건 하나 팔면 2,000달러에서 3,000달러 하나를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즉
아이폰에서. 왜냐하면 아이폰 사람 중에서 꼭 사는 게 뭐 있습니까? 요즘 많은 경우 케어 제품. 아니 요걸 사죠. 요걸 사는 에어팟을 사고 네, 아이패드를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태치 레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아이폰을 사면은 따라붙어 가지고 사는 이율, 여러분 어태치 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워치의 어태치 레이트가 지금 36%까지 올라갔어요. 즉 100명이 아이폰을 사면은 36%는 애플 워치를 삽니다. 저도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태치 레이트가 50%가 넘는 거는 아이패드예요. 에어팟. 네. 에어팟 쓰면 여러분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죠. 그리고 이런 피처, 그러니까 처음에 애플 워치와 관련돼서는 논쟁이 많았어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막 죽을 때였으니까 스티브 잡스도 애플 워치의 탄생을 보진 못했지만 기획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브라는 그 목소리 좋으신 그 디자이너 애플 이분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 이브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패션 액세서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능이 많지 않았으니까. 패션이다. 팀 쿡은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피트니스야, 웰니스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별의별 기능 달지 못해도 점점 근데 애플워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진화하죠. 그렇죠. 심박수 될 수 있죠. 지금 산소 혈액 산소 그거 지금 했죠. 요번에 나온 건 뭐가 있어요? 여성들의 그 지금 이 생리 현상과 관련된 것도 측정할 수 있고 점점 우리의 건강과 그러니까 이거를 떼어놓으면 내 건강의 측정이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피처들이 그러니까 이 기능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애플워치를 안 사면 그냥 막 사는구나.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돈 있는데 저는 막 사는구나. 이렇게까지 느낌 들 정도로 애플워치는 건강에 있어서 인간의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시장 커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에어팟이 갖고 있는 AR 기능이에요. AR이라고 보통 AR 글래스라든지 AR 뭐 우리가 VR, AR 때 AR 오그멘티드죠. 즉 인간의 오감을 기술에 의해서 증폭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증강현실이라는 것 증폭시킨다는 것 에어팟이 AR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AR입니다.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 때문이에요. 인간이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을 안 듣는 것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인간의 물리적인 기능을 이 육감적인 기능을 그러니까 청각의 기능을 증폭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청각과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요즘은 에티켓으로 과거에는 이어폰 들으면서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슈퍼마켓 가고 어디 가게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저런 XX 하면서 그런데 요즘 미국 정도까지 가면 유럽 정도 가면 에어팟 끼고서 일상생활하거나 선생님하고 대화해도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몸의 일부분처럼 생각한다는 몸의 일부분처럼 생각해요. 이제 그 기능도 점점 좋아지잖아요. 특정 소리는 더 증폭해서 듣는다든지. 자, 그러면 우리가 AR 글래스가 나올 거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애플에서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많죠. 썰이 애플카와 함께 내년에 나온다, 내후년에 나온다. 저는 당장 내년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AR 글래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구글처럼 여기 카메라 날려가지고 막 세상을 막 도찰하겠지?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에 나오면 안 그래도 스마트폰으로도 도찰하고 사람들, 여성들 도찰하고 남성들 그런 사람들 많은데 이거는 완전히 불법 기구입니다. 요번에 이제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미국의 언론에서 이제 보도한 거라면은 이 아이리시 스캐너, 즉 인간의 홍조를 스캔하는 카메라가 부착됐다는 거예요. 홍채 스캔. 홍채를 스캔하는 거죠. 홍채를 스캔. 즉 12개의 카메라가 우리를 봅니다. 내 눈을 봐요. 내 눈 상태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뭐 간편하게는 이걸 가지고 홍채만 인식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로그인 돼가지고 문 딱 시큐리티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500원 커피 스타벅스에서 지불할 때 내 홍채 한번 쫙 찔러주고 뭐 이러면 결제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간편함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홍채를 통해서도 인간의 건강 상태를 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인터페이스 중요하지만 마이 데이터, 그러니까 즉 내 몸과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같이 그래서 나이가 예를 들면은 지금 노안이 왔네? 그러면 여기에서 글래스가 돋보기로 변한다든지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가 얘가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를 읽으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은 뭐 흔히 말하는 돋보기로 변한다든지 멀리 보고 있는데 빛이 강하네? 선글라스로 바꿔줄까? 이 사람의 시각이 좀 난시가 좀 심하네? 난시를 교정해 줄까? 이러면 저는 $1,000, $2,000 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그멘티드, 즉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내 눈이 할 수 없는 것을 증폭시켜주면서 증강시켜주는 거거든요. 자꾸 요걸 가지고 보면서 물론 호갱노노 같은 앱들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 아파트 가격이 띵띵띵띵띵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즉 AR 하면 자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물에다가 데이터를 입히는 것. 이게 이제 AR 처음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지불 의사를 내는 거, 돈을 내는 건 호갱노노 그거 스마트폰으로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구글에서 나왔던 두 번째 AR 글래스에는 결국은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즉 대화할 때 엄마는 중국말밖에 못하고 영어 못하고 딸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 못해요. 그랬더니 둘이 대화하는데 안경 끼고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스마트폰에 하는 기능을 여기다 투영시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면 돼요. 굳이 그걸 안경까지 껴가지고 네. 여기는 지브루스가 떨어져요. 즉 스마트폰이 할 수 없는 내 눈의 상태와 건강 상태를 그리고 내 눈에 맞춰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는 것 이런 AR 글래스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매출을 1주까지 이끌어니까 즉 이런 다양한 또는 애플페이 여러분도 이제 한국도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애플페이를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애플페이의 액티베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즉 보급률이 벌써 75%를 넘었습니다. 네. 한국을 빼고도 유럽이나 미국 가면은 애플페이로 지불합니다. 이게 뭐냐면 카카오페이로 애플페이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네. 앞으로 애플이 어떻게 1조 달러를 매출낼지 저희가 상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유, 예,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너무 알차게 들었습니다. 알차게 해주셔서, 네.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으시죠? 네. 예,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모셔서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와 함께 빅테크 기업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